이번 시간은 반복문 두 번째 시간이고요. 포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복문의 정의 기억하시나요? 반복문은 비슷하거나 동일한 구문을 반복해서 수행해주는 구문입니다. 직전 영상에서는 대표적인 반복문 두 가지 중 while문을 먼저 다뤄보았고요. 이번 시간의 주제는 for문입니다. for문은 구문 작성 시에 반복을 위해 필요한 세 가지 요소를 한 곳에 모아 작성함으로써 보다 명시적으로 반복 횟수를 표현할 수 있는 직관적인 구문입니다. 아래에는 for문의 기본형이 있습니다. 키워드 for로 시작하고 키워드 뒤에는 바로 소괄호가 따라 붙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중괄호를 붙여 그 안에 반복 수행할 코드를 작성해요. while문에서는 소괄호 안에 조건식 하나만 포함되었었는데 for문에서는 소괄호 안에 세 가지 요소를 포함할 수가 있습니다. 초기식, 조건식, 반복식 순서이고요. 각각의 요소 사이사이에 세미콜론을 삽입해 줌으로써 서로를 구분해 줍니다. 첫 번째 요소인 초기식은 반복 조건의 초기화 작업입니다. for문이 시작될 때 최초에 딱 한 번만 실행하면 되는 구문을 여기에 넣어주면 됩니다. 두 번째 요소인 조건식은 반복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식을 의미합니다. while문의 조건식과 같은 역할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 요소인 반복식은 중괄호 안에 작성한 반복 구문이 한 번 끝날 때마다 실행하는 작업입니다. 이렇게 기본 형태를 보면서 구조를 파악하니 for문의 동작이 잘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겠는데요. 바로 예제와 함께 동작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for문의 초간단 예제를 하나 준비해 보았습니다. 소괄호 안에 구성 요소를 볼까요? 첫 번째 초기식은 키워드 let을 이용한 변수 선언문이네요. 변수 i를 만들고 여기에 1을 대입해 두었습니다. 두 번째 조건식은 i가 3보다 작거나 같을 경우 반복하겠다라는 의미로 비교 연산식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조건식이죠. 그리고 세 번째 반복식은 복합대입 연산자로 i의 값을 1 증가시킨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복하고자 하는 중괄호 안의 코드는 콘솔로그 i, 변수 i의 값을 콘솔로 확인하는 구문 한 줄 뿐이네요. 그러면 이 for문이 어떤 흐름으로 동작하게 될지 차근차근 살펴볼게요. 일단 for문이 시작되면 초기식이 가장 먼저입니다. 변수 i를 1로 초기화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 동작은 for문이 시작될 때 딱 한 번만 실행됩니다. 초기식 완료 후에는 조건식 확인을 합니다. 조건이 true면 중괄호 안의 코드를 실행하고 false면 실행하지 않습니다. 이 시점에는 변수 i가 1이기 때문에 조건은 true가 되겠네요. 조건이 true니까 코드는 실행됩니다. 콘솔에 i를 출력, 숫자 1이 출력되겠습니다. 중괄호 안의 구문이 한 번 끝날 때마다 이어서 바로 반복식이 실행됩니다. 여기에서는 반복식에 변수 i의 값을 1 증가시킨다 라고 해두었으니 이 시점에 i의 값은 1에서 2로 변하겠네요. 반복식까지 실행되고 난 다음에 for문은 다시 조건식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같은 과정이 다시 진행되는 거예요. 조건의 true, false 여부에 따라 중괄호 안의 구문을 다시 실행할지 말지 결정합니다. 이제 i는 2가 되어 있는데 지금도 조건의 결과는 여전히 true이므로 중괄호 안의 구문은 다시 실행됩니다. 여기에서는 2가 출력되겠습니다. 실행을 마친 다음에는 역시나 반복식입니다. 그리고 반복식을 마친 다음에는 또다시 조건식으로 가야겠죠? 이런 식으로 for문은 조건식이 false를 반환할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동작합니다. 조건식, 실행문, 반복식, 그리고 다시 조건식, 실행문, 반복식. 이게 바로 for문의 동작 방법이고요. for문을 사용할 때 중요한 것은 역시나 소괄호 안에 세 가지 요소를 적절히 작성해주는 것이겠죠. 같은 반복문인 while과의 구조적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설명은 끝났습니다. 이제 직접 코드를 작성하고 결과를 확인해 보면서 for문에 더 익숙해지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for문의 기본 사용법,
예시와 유사하게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문이 완성되었고요. 초기식에서는 변수 i를 선언하고 초기화, 조건식에서는 i는 3보다 작거나 같다, 그리고 반복식에서는 i를 1 증가시킨다 라고 했습니다. 반복할 코드는 콘솔 로그 2번이네요. 반복 진행 중입니다. i를 출력인데요. i는 1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증가하는데 3보다 작거나 같을 동안에는 계속 반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중괄호 안의 코드는 3번 반복이 될 것 같고요. i의 값은 계속 바뀔 것 같습니다. 맞죠? 실행해보면 네, 1, 2, 3 반복 진행 중입니다가 반복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숫자를 바꿔볼까요? 8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리고 실행하면 네, 1, 2, 3, 4, 5, 6, 7, 8 잘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포문의 기본형 사용해 봤는데요. 포문의 초기식 같은 경우에는 반복을 시작하기 위한 하나의 조건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부분 변수 선언문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고요. 반복식도 마찬가지 조건을 계속해서 바꿔주는 식을 넣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값의 증가나 감소가 들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조건식은 while문의 조건식과 동일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내용을 살짝 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포문에서 반복되는 구문 있죠? 이 중괄호 안의 구문을 조건문으로 한번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터 8까지 i가 돌아가는 포문이 만들어졌잖아요. 여기에서 짝수일 때만 출력하는 코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i를 2로 나눈 나머지죠? i를 2로 나눈 나머지가 0이면 콘솔 로그 하겠다 하는 거예요. 오랜만에 나머지 연산자가 등장을 했죠? 나머지 연산자는 뭐로 나눈 나머지를 뜻합니다. i를 2로 나눈 나머지가 0이면 짝수라는 뜻이잖아요. 짝수일 때만 콘솔에다가 출력하겠다라는 코드를 만들어 봤습니다. 실행해 볼까요? 네, 2, 4, 6, 8 분명히 i는 1부터 시작해서 8까지 반복을 하게 되는데 짝수들만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포문은 지금 8번 반복을 하고 있어요. 8번 반복 중에 4개만 출력한다. 성공했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조건문을 없애고요. 이번에는 이렇게 해볼게요. 반복식의 증가폭을 바꿔보겠습니다. i는 1부터 시작해서 8 될 때까지 반복을 하는데요. 한 번 반복할 때마다 2씩 증가한다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1부터 시작해서 2씩 계속 증가를 하게 되겠죠? 실행을 하면 1, 3, 5, 7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겠습니까? 반복식의 증가폭은 몇으로 해도 상관이 없다예요. 그리고 반복식을 감소로 바꿔도 됩니다. 감소로 바꾸고요. 대신에 시작할 때는 크게 시작했다가 조건은 작게 바꿔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8부터 시작해서 1보다 크거나 같을 동안에는 반복한다. 그리고 2씩 감소한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8, 6, 4, 2 2씩 감소하는 반복문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네, 어떠세요? 포문에는 이렇게 3가지 요소를 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자유자재로 명시적으로 반복의 횟수라든지 값의 사용 등을 지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while문보다 for문이 비교적 더 많이 사용되는 편이에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점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for문이 시작될 때 초기식에서 i라는 변수를 만들잖아요. 그런데 이 i라는 변수가 선언되는 위치는 for문이 시작될 때입니다. 따라서 for문이 끝나면
for문 안에서 선언된 이 i는 사라지게 되거든요. 그것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for문 아래쪽에 콘솔 로그 i가 있죠. i를 출력하겠다 인데요. for문이 끝나고 나서 출력하겠다 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for문 안에서 초기식에 선언된 변수 i는 for문이 끝나면 사라져 버립니다. 따라서 이렇게 i는 not defined다 라는 에러가 나타나게 됩니다. 명심하세요. for문이 끝나면 초기식에서 선언한 변수는 사라지게 된다. 이 점을 기억하시면 for문을 좀 더 잘 사용하는데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이번 시간의 내용을 정리합니다. 반복문의 뜻은 아시죠? 비슷하거나 동일한 구문을 반복해서 수행할 수 있는 구문인데요. 그 중에서도 for문은 초기식, 조건식, 반복식으로 반복 횟수를 명시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반복 구문입니다. for문의 초기식에서 let 키워드를 사용해 선언한 변수는 for문의 실행이 끝나고 나면은 사용할 수 없다라는 점까지 우리는 확인해 보았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로써 반복문 while과 for 한 번씩 다 다뤄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구문들을 편리하게 재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